1568년 러시아는 서방에서 부동항을 찾고 서유럽과 교류하고자 현재 라트비아 지역에 있는 라보니아 기사단을 공격하였지만 폴란드, 리투아니아, 스웨덴, 오스만에게 다우리를 맞고 결국 사역 진출은 한동안은 포기하게 되죠. 하지만 이대로 멈출 불공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시선을 서쪽이 아닌 동쪽으로 돌리게 되는데 1582년 루스 차르국의 차르 표도르 1세는 몽골 제국의 잔지였던 시비르 칸국을 점령하는 것을 시작으로 시베리아로 영토를 뻗어나가는 동방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649년 러시아는 시베리아 지역치곤 농지가 많고 비옥한 아무르강 일대를 점령하고 식민화하기 위하여 그 일대에 있던 원주민들을 공격하였는데 근데 하필 그 원주민이 청나라의 보호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1652년 청나라와 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맙니다. 청나라와 러시아는 적대의식이 없었고 만주를 중심으로 교류가 드디어 생길까 하던 때였죠. 그러나 명나라의 멸망 이후 잔존 세력인 남명, 중국 통일에 온 힘을 쏟아붓고 있던 청나라는 많은 병력을 투입할 수는 없었고 서방이 우수한하기로 무장한 러시아군에게 연전연패를 하던 청나라군은 1654년 2월 조선의 화력을 빌리고자 청나라는 조선으로 찾아갑니다. 야 조선아, 나 좀 지원해주면 안되겠니? 네? 같이 저 오랑캐 좀 물리치자. 네. 조선의 효종은 당시 청나라와의 외교 관계를 생각해 약 150명의 최정예 부대를 파병합니다. 그리고 1654년 4월 조선과 청의 연합군 1000여 명은 120여 척의 함선을 이끌고 숭화강 하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러시아 원정대 400여 명을 만나게 됩니다. 러시아, 청, 양측 다 서로의 정치를 잘 몰랐고 각 병사들은 공포와 함께 전투에 임하죠. 그리고 전투가 시작되자 조청 연합군은 러시아의 범선이 생각보다 강력한 걸 보곤 당황합니다. 그리고 청나라의 지휘관 사르우다는 원래 해전으로 승부를 보려고 했던 전략을 바꿔서 강가 주변의 참호를 파고 청군이 러시아의 지휘를 끄는 동안 조선군은 원거리에서 사격하여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전투하였습니다. 러시아군은 확실히 장비의 질은 좋았지만 보급 문제, 형제인들과의 충돌, 사기 저하 등 여러 문제들이 얽히고 얽혀 결국 전세는 조청연합군에게 유리하게 돌아왔고 러시아는 큰 피해를 입고 퇴각합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비슷한 양상의 전투가 반복되어 지칠대로 지친 러시아군은 헤이룬강 상류를 후퇴합니다. 청군은 이를 4일 동안 추격하였지만 마침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러시아군은 헤이룬강 상류에 있는 자신들의 요새로 퇴각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그해 겨울 청군이 주춤해 있는 틈을 타 회복을 완료했죠. 그리고 망인달라가 이끄는 청군은 3개월 동안 러시아군이 요새 공략을 시도했으나 청군이 보급이 끊기면서 수성을 하는 쪽이 아닌 공성을 하는 쪽이 굶어 죽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일어나죠. 결국 버틸 수 없었던 청은 본국으로 철수합니다. 청 중앙정부는 남부군을 이동하기에는 무리라 판단, 추가 병력을 못 보내고 전투가 끝납니다. 그리고 1658년 청은 다시 한 번 더 러시아에게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전투에서 화력의 부재가 패전이 원인이라 판단, 청은 다시 한 번 더 조선에게 조선아, 다시 군사 좀 파병해줄래? 네? 가능하면 총병으로. 아니 아무리 그래도 좀. 왜? 머리에 피 한 번 더 나게? 알았어요, 보낼게요. 결국 조선은 또다시 청에게 병력을 보냅니다. 그리고 1658년 5월 15일 조청연합군은 숭화강 유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조청연합군이 함선 48척이 러시아의 여러 척의 함선에게 향하죠. 그리고 조청연합군이 러시아의 함대에게 약 400m가량까지 접근했을 때 조청연합군이 포들이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방시한 러시아군은 청나라의 화공과 조선의 조총수들의 속수무책이었고 러시아군 사령관인 스테파노프를 포함하여 270여 명이 전사하였습니다. 나머지 러시아군의 잔당들은 강가 주변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청나라의 사르우다는 러시아의 전리품이 불탈 것을 우려하여 조선군에게 불을 끄라고 하였고 조선군은 불을 끄다가 결국 강가로 숨어들었던 러시아군에 의해 7명이 전사합니다. 이러한 공격에 분노한 조선군은 러시아군을 모두 섬멸했고 7명의 조선군은 근처에 매장됩니다. 그리고 약 30년 후인 1689년 청과 러시아 사이에 네르신스크 조약을 체결하며 러시아는 아무르강 일대를 청에게 빼앗깁니다. 청나라는 이 일을 계기로 만주 지역의 방어에 관심을 기울이며 군사체계를 정비하였고 한편 조선 측에서는 나선정벌의 성공으로 청나라와의 엇갈리던 관계를 고치고 군사력 발전을 위한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북방군을 지휘했던 신유 장군은 나선정벌에서 얻은 서양식 플린트랑 머스킷 300정 중 한 장만 빼어서 조정에 진상하였지만 효율성을 이유로 양산은 실패합니다. 그리고 1856년 2차 아편전쟁이 일어납니다.
먼저 1차 아편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청나라는 태평성대가 끝이 나고 골골대고 있었습니다. 이때 일어난 2차 아편전쟁은 청나라를 몰락의 구렁텅이로 내몰았고 만주를 점령할 기회를 엿보던 러시아는 베이징 조약으로 청나라에게 연해주를 뜯어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만주로 뻗어나갈 길목이 마련되고 이제 청나라를 삥 뜯으면서 만주에서 부동항을 얻을 생각에 싱글벙글하던 러시아에게 일본이 찬물을 끼얹습니다.